네, 안녕하세요. 진명여고 강사 김한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명여고에 배정받은 학생들과 어머님들을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순서를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중등에서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이니까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명여고에서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몇 명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종으로 좋은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이들의 어떤 생기부 팁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명여고 국어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좀 어렵기로 소문이 났잖아요. 특히 뭐 영어라든지 그런 과목들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저는 진명여고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이 학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온 애기들도 제가 이 아이들이 중3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진명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계속 담당을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에 가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게 1년 그리고 2년 정도로 잠깐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면 3학년 수능 끝까지 책임을 지는 강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1년에 진명여고를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걔네들을 이제 같이 끌고 와서 이제 내신을 3학년 이제 1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낸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이제 진명여고 1학년 애기들도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로 단기간으로 끝내는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지를 3년 동안 전담하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자부하는 게 이제 제가 여고 특화된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저를 많이 따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자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부 관리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상담까지 3년을 통틀어서 친해지고자 하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밖에 비치해 놨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썼던 교재들이고 이제 오른쪽은 오픈 채팅 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교재도 제가 직접 만든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근데 완전 자랑하는 파트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 담당 기간 내내 목동에서 가장 많은 진명여고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가장 많을 때 수치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150명 정도가 저랑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최다 인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학년 때 150명 정도가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3학년 때는 이 목동에서 내신을 여는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때도 50명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내신을 끌고 간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2년도 기준, 그러니까 가장 인원이 많았을 때 이제 150명 가까이 공부를 했을 때 이때 이제 1등급이 총 16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11명이 이제 저희 학원의 제 담당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 수시로 많이 배출했고요. 근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 제가 정시 수업을 안 한 건 아닌데 수능이 국어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재수를 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잘 되고 그냥 현역으로 간 아이들은 정시에서 약간 미끄러진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신을 잘 관리를 했고 그리고 학생부도 예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예과, 약학과 이제 한 명씩 진명여고에서 배출된 걸로 아는데요. 저랑 이제 중3 때부터 같이 했던 애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다수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올 거예요. 이제 자랑은 끝났고요. 그래서 고등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예비고1 학원 뭐 결정하시고 그러실 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 A등급은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자습서 이런 것들 외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준 내용들 충분히 숙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머리가 있는 애기들 경우 아니면 성실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A등급 자체가 이제 10% 20%가 아니라 3, 40%는 됩니다. 한 학교에서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좀 큰 숫자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평가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3월부터 이제 내신이 스타트가 돼가지고 4월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등급으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등급이 퍼센트만 보시면 4%, 11%, 23%까지라고 해가지고 사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이것보다 적어요. 전체적으로 A등급을 받는 애들이 수치로 따지면 상대평가로 넘어가면 4등급까지 싸움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고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고는 여기가 엄청나게 촘촘해요. 그래서 1점 진짜로 문제 하나가 거의 2점에서 3점 아니면 4점까지 가는데 1, 2점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고 애기들한테는 항상 말하는 게 진명여고 아이들이 3학년 때 사실 내신을 안 놓는 애들 많지 않잖아요. 3학년 때까지 내신을 끌고 가는 애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3학년 때 그래도 50명 정도 계속 내신을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습니다. 너희들 내신 3.5까지 들어오면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학이나 아니면 뭐 여고가 아니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 뭐 학교를 예시로 들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학교에서는 3등급,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오는 게 솔직히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최상위권들이 굉장히 건재하기 때문에. 근데 진명여고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정도의 시험 난이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3.5등급까지만 받으면 언제든지 1등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3.5등급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와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중학교 내신 문항은 사실 맞추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아이들 기분 좋으라고 맞추라고 내는 문제인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특히 진명여고 문학에서 이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선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다면 단순히 때려 맞히거나 가장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이제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따가 내신 문항은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명여고 인원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동고도 원래는 한 450명, 430명에서 스타트를 하지만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400명이나 350명까지 확 줄어들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진명여고는 꾸준히 400명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450명 기준으로 1등급 18등까지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학교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등급으로 이제 18등까지만 들어온다면 1등이나 18등이나 어쨌든 1등급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100등까지 3등급으로 포용된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이제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1등급 뭐 어떤 과목에서는 2명, 4명까지만 1등급을 받고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여기 밖으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까도 강조 드렸죠. 어떻게든 3.5등급 이내로 올라오라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대학을 보냈으니까 그 경험을 좀 토대로 대학 가는 전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퍼센트만 잠깐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네. 퍼센트는 수시가 80%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목동 여기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목동에서 이제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80%라는 거는 10명 중에 8명은 수시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정시 소개를 보시면 저게 이제 20% 그렇게 해서 이제 100%로 대학을 가는 건데요. 일단 정시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올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서울대에서 내신을 이제 조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점 바뀌겠죠 아마도. 그럼 이제 여기 비중이 더 커지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어쨌든 정시는 올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쉽지 않죠. 저는 제가 올 수능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 5개 문과니까 5개 이상으로 틀려버리면 조금 힘든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를 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으니까. 정시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수시는 80%나 되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논술은 아직 고민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급해져요. 왜냐면 내신 4등급 어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생기부도 이쁘게 안 만들어놨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도 안 나왔을 때 최후의 보루를 선택하는 게 논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